체인소맨은 왜 재밌을까? 이번엔 스토리와 연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가득 담아서 알아봅시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캐릭터 편을 보고 와주세요. 캐릭터 편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체인소맨 1부를 끝까지 보신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편에서 체인소맨의 스토리는 신선하면서 예상을 비껴나가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선함과 예측 불허함은 개성 넘치는 캐릭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의 의외성보다는 정석적인 부분과 잘 짜여진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소년 만화임? 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보기에 체인소맨은 꽤나 정석적인 틀을 가진 작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체인소맨 스토리의 큰 틀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정석적인 플롯인 아크플롯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크플롯의 보편적인 흐름에 체인소맨의 스토리를 대입해보면 힘겹게 빛을 갚으며 살아가던 덴지가 야쿠자에게 살해당한다. 덴지는 자신이 꿈꾸는 평범한 삶을 위해 악마들과 싸워나간다. 덴지가 평범한 삶을 위해 해왔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덴지의 평범한 삶을 부셨고 덴지는 자신의 삶을 부순 마키마와 싸워야 한다. 덴지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며 마키마와 싸워 승리하고 체인소맨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깔끔하게 대입돼서 큰 틀은 아크플롯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아크플롯 외에도 미니플롯이나 안티플롯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저 정석적이고 평범하기만 한 작품이란 소리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아무튼 주인공인 덴지는 이게 소년 만화 주인공인가 싶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의외로 소년 만화 주인공다운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단지 앞뒤 장면들이 너무 미친놈처럼 나와서 독자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잊었을 뿐이죠. 당장에 휴게소에서 아이를 구해주던 덴지를 보면 마키마의 말만 들어도 자신이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악마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아이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하는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키와의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꿈인 평범한 삶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신념도 보여줍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로 소년 만화 주인공답죠. 거기에다가 사이 나쁘던 두 사람이 나중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전통적인 클리셰도 사용되고 포치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나 파워를 구한 동기도 상당히 소년 만화답습니다. 가슴 만지려고 구했는데 소년 만화다운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덴지의 동기는 가슴 때문만이 아닙니다. 덴지가 파워를 구한 결정적인 동기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쥐의 악마에게 야코를 잃은 파워가 표정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을 받고 포치타를 잃었던 덴지에게 이제야 내 기분을 알겠다. 아주 참혹한 기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파워가 덴지의 기분을 이해한 장면이자 덴지가 파워를 이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를 잃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빌드업으로 덴지는 야코를 데려갔기 때문에 악마가 싫다는 파워를 보고 꽤나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처음엔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 곧 걔라면 공감이 갈 것 같다고 말하는데 파워가 잡아먹힌 후 덴지가 어릴 적 포치타가 사라졌던 일을 떠올리며 야코를 빼앗긴 파워는 밤마다 어떤 심정으로 잠이 들었을까 라고 독백하는 걸 보면 파워에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야코가 파워에게 있어 포치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동질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덴지는 박쥐와 싸울 때는 그렇게 가슴 타령을 하더니 정작 파워를 구한 직후 왜 자신을 구했냐는 파워의 물음에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파워의 옆에 앉아 얌전히 파워의 사과를 듣습니다. 그 후 거머리가 나타나자 파워는 야코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덴지는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려 하고 거머리가 덴지는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해도 파워와 야코를 내버려둘 수 없었는지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어떠신가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은 소년 만화 주인공답게 느껴지시나요?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회사원을 구해준 장면이나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웃게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 같은 의외로 소년 만화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상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쯤 하고 작품의 서사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체인소맨은 뇌를 빼고 봐도 재밌다 혹은 뇌를 빼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독특한 스토리와 뛰어난 연출이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독자를 즐겁게 해주니 납득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작품은 당연히 스토리를 보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주저연할 것 없이 캐릭터가 죽는 상당히 충격적인 전개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독자의 시선을 돌리는 난잡함 때문에 선정성이나 잔혹성이 짙었던 부분만 기억에 남아 자극만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느끼게 되면서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인소맨은 분명하게 스토리와 서사가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체인소맨 1부의 스토리는 덴지가 체인소맨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이자 무의식적으로 얽매이는 가족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덴지는 1화에 체인소맨이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작중 11권이 되기까지 덴지는 체인소맨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체인소 혹은 체인소의 악마라고 칭해져요. 애초에 체인소맨이라는 명칭은 마키마가 지옥의 히어로이자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마 포치타를 부르는 명칭이며, 총의 악마를 쓰러뜨림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히어로가 된 덴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붙인 히어로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소맨과 덴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인물이에요. 정확히는 덴지가 2대 체인소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작중 덴지가 보여주는 바보같은 모습 때문에 덴지를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덴지는 굉장히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덴지를 죽이려 했으며, 살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 덴지에겐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만이 남았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 험난한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야쿠자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이런 가혹한 환경이 덴지에게 수많은 결핍을 낳았고, 덴지는 자신의 꿈인 평범한 삶을 위해 자신에게 결여된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지금껏 해본 적 없는 맛있는 식사나 죽이 잘 맞는 소중한 친구,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친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덴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쫓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쫓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에 작중 덴지가 쫓는 평범한 삶은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재물로 범벅이 된 빵이라던가, 악마라도 좋으니 친구를 사귀고 싶다던가, 누구라도 좋으니 가슴이 만지고 싶다던가, 그런 어긋남은 결국 열심히 노력한 덴지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덴지에게 마키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목표를 정해주든 말이죠. 그 후로도 덴지는 계속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자신이 잘 모르는 것들을 마키마에게 배워가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후반부의 덴지는 마키마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삶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깨달으며 성장하고, 결국 목표였던 총의 악마를 쓰러뜨리지만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며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던 덴지는 총의 악마를 쓰러뜨리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던 마키마에게 개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덴지는 자신의 선택과 생각에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마키마의 말을 따른 끝에 파워가 죽는데 가담하게 되고, 마키마에 의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진실을 떠올리며 더 이상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게 되죠. 이후 정신을 차린 덴지는 코베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꿈속에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처럼 남의 말을 들으며 산다는 사실에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꿈꿨던 덴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덴지에게 코베니는 평범해지고 싶냐고 묻고, 고민하던 덴지는 악마를 쓰러뜨리는 자신을 체인소맨이라고 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덴지는 사실 평범한 아침은 이제 질려서 매일 특별한 아침이 먹고 싶고, 여자친구도 원래는 안 되지만 잔뜩 있으면 좋겠다며 실컷 야한 짓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그러니까 체인소맨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후는 다들 아시다시피 덴지가 마키마를 쓰러뜨리고 악마와 싸우는 히어로 체인소맨으로서 살아가며 1부가 마무리됩니다. 이리저리 튀는 스토리를 제 나름대로 서사에 맞춰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이제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평범한 삶을 쫓던 덴지가 최종적으론 평범하지 않은 히어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체인소맨 1부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마키마에게 모성애적인 것을 원하기도 하고, 어렸을 적 있었던 끔찍한 기억에 얽매이기도 하며, 그런 것들을 극복한 끝에 최종적으로 체인소맨이라는 히어로로 거듭나는 내용이죠. 덴지가 마키마에게 모성애적인 것을 원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작중 덴지가 삶에 대해 좌절할 때마다 마키마가 삶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나, 덴지가 마키마에게 노력을 인정받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사를 가진 작품은 서사를 통해 무언가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나, 강철의 연금술사의 아픔을 동반하지 않는 교훈은 의미가 없다처럼요. 그렇다면 체인소맨의 서사는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간은 어째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덴지를 통해 끝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졌습니다. 미치겠네요. 영상을 또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연출은 사실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만큼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소맨 영상 만드는 동안 영상이 많이 밀렸거든요.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끝.